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중 전쟁과 금융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며칠 후에 들어오거나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 해군 데이터를 인용한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만 2천 명 이상의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10개의 전함을 분송해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거나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은 중동 해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에는 4,500명 이상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고 1,600명 이상의 군인을 태운 다른 5척의 선박도 있습니다.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는 5,000명의 군인이 탑승하고 있고 3척의 호위함에는 1,000명의 군인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배치 준비를 위해서 약 2,000명의 병력을 대기시켰고 팍스뉴스는 이들 군대가 명령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동부 지중해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오스틴은 성명을 통해서 신중한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추가 병력을 배치해서 준비태세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은 미국의 성장 산업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자랑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무기 무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 사망자, 팔레스타인 사망자, 또 다른 사망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반대했던 죽음의 상인이라는 1930년대 미국 상원의 개념은 고대 역사처럼 보이고 미국이 군국주의를 굳건히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 총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총을 쥐어주는 것이라는 미국 총기협회의 모토가 오늘날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터커 칼슨과 퇴역한 육군대령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미국이 이란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그리거는 미국이 어떤 전쟁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러시아와 전면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칼슨이 물었고 아니요, 저는 우리가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맥그리거가 대답했습니다. 맥그리거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최근 역사상 가장 약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부 장관 니르 바르카트는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이란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란에 대한 폭격을 지속할 능력이 없고 이란과 헤즈볼라는 모두 첨단 미사일을 갖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충분한 비밀 핵무기 비축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 유일의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바르카트의 위협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프라우다지는 미국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는 지상작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군사 분석가 아비 이사차로프의 말을 인용해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개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주도로 연기되고 있고 국제사회가 곧 우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마도 네타냐후에게 지상작전이 대규모 학살로 끝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국에게 대단히 불쾌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헤즈볼라 레바논과 다른 이란 세력, 예를 들어서 5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한 터키가 개입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의 네타냐후에게 분명히 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조나단 콘리쿠스는 10월 23일 월요일 호주 ABC 라디오에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고 무조건 항복을 할 경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이미 합의되었으며 팔레스타인은 인질을 석방할 것입니다.
유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 목소리 Jewish Voice for Peace가 가자 지구의 지옥의 문을 열기로 한 이스라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 Jewish Voice for Peace는 평화를 지지하는 다른 동료들이 미 의회에 연락하여 현재 이스라엘 손에 달려있는 230명 팔레스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반전 여론은 평화가 아니라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대만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주요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이 미국의 계획을 망치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재래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일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급속히 확대해 왔는데 추정 규모는 작년 대비 25% 증가한 500개이며 2035년까지 1,5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미 서태평양 너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등펑 26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의 재래식 ICBM은 미국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항모 킬러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미국 항모전단은 이것을 요격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무렵 모든 것의 거품, everything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 회계연도에 1조 6,95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적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큰 적자를 기록한 유일한 때는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19 기간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의 전체 상황은 말기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주치의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2007년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투매가 일어나고 국채 시장이 붕괴합니다. 이것은 달러 패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만일 미국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2027년으로 예상되는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지 못한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전쟁과 금융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90% 이상 폭락할 수 있고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내려면 지정학과 국제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